네, 이번 영상은 바이아에 접속을 하여서 바이아의 VDMML을 활용한 머신러닝을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바이아의 홈 화면에 들어오신 다음에 메뉴에서 머신러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델 생성 메뉴를 클릭합니다. 모델 생성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이제 리스트업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모델 생성을 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분석을 수행할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 프로젝트 이름을 저는 이제 세스 코리아라고 이제 입력을 하고요. 여러분들 각자의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네, 유형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시계열 예측, 테스트 분석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분석 목적에 따라서 유형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저희는 머신러닝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데이터 마이닝 및 머신러닝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네, 템플릿이 있습니다. 템플릿 같은 경우는 세스에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찾아보기에 가면은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타겟의 종류에 따라서 분석 수준에 따라서 템플릿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네, 저희는 우선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빈 템플릿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빈 템플릿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입니다. 분석에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올려놓았던 이제 HMEQ 데이터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HMEQ 라벨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요. 데이터 가져오기 하시고 나서 이제 설명에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여러분이 작성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하시기 전에 고급 탭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탭에서는 이제 관리자 옵션이라고 하게 되면은 각각의 메저먼트에 대한 값을 설정하기 위한 옵션들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분할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분할하기 위한 방법인데 디폴트로는 6대 3대 1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데이터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 데이터 HMEQ 데이터에서는 7대 3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이벤트 기반의 표본 추출이라고 해서 임밸런스드 샘플링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데이터 분할에서만 분할 비율을 변경을 하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게 되고 저장하시게 되면 HMEQ 라벨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스 코리아라고 하는 프로젝트에는 데이터,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비교, 인사이트 이렇게 4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워닝에 파이프라인을 실행하려면 타겟 역할의 변수를 할당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 얘기는 타겟 변수인 신용 상태가 타겟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타겟 역할을 하게 되는 신용 상태 변수를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변수를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변수에 대한 속성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속성에서 역할을 인풋이 아닌 타겟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레벨은 이제 바이너리 타겟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타겟 이벤트 레벨을 별도로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겟을 설정하게 되면은 이제 위에서 나왔던 메뉴는 사라지게 됩니다. 타겟을 설정한 이후에는 다른 변수들에 대해서, 다른 인풋 변수들에 대해서 각각의 레벨이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숫자 인터벌 변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노미널로 좀 설정이 되어 있긴 한데 컨트롤을 누르시고 몇 가지 이제 변경을 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지금 제가 부실 거래수, 신용상태 조회수, 주요 부실 거래수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이제 인터벌로 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체크를 풀고 보시게 되면 지금 저희 신용상태 타겟이 바이너리로 되어 있고요. 직업 같은 경우 대출 사유 바이너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출 사유 같은 경우도 일단은 노미널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데이터와 다른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사용하시게 될 때 여기에서는 레벨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프라인에 되면 실제로 모델 생성을 하기 위한 이제 메인 화면이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 노드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색상이 이제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노드만 연결된 것만 보아도 지금 어떤 단계이다라는 것들을 인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 마이닝, 사전 처리는 말 그대로 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전 처리하기 위한 방법들, 그리고 지도 학습,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사후 처리에는 이제 앙상블이 있고요. 기타 보시게 되면은 추가적인 알고리즘이라든지 사전 처리 이외에 다른 기능들이 이제 리스트업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이프라인에서는 우선 이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타에 있는 데이터 탐색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을 한번 실행을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 이렇게 있죠. 그리고 각각의 노드를 클릭하시면 네, 여기는 데이터 HMEQ 라벨이고요. 데이터 탐색을 선택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이 데이터 탐색 노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속성값들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적인 디폴트로 해서 중요도에 대한 거, 그리고 인터벌 변수 같은 경우는 구간을 8개의 구간을 나누는 걸로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파이프라인 1에서 데이터의 탐색만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행이 완료가 되었고요. 실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데이터 탐색에서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관측지 수라든지 중요한 입력 변수 각각에 대해서는 그래프는 크게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이제 클래스 변수에 대한 분포, 그 밑에 내려가시게 되면 인터벌 변수에 대한 이제 요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량들을. 그래서 데이터 탐색은 말 그대로 지금 이 데이터에 대한 탐색을 해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속성 중에 이제 인터벌 변수의 구간을 8개로 잡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8개에 대한 구간은 각각의 여기 변수별로 8개의 구간으로 결측치를 제외한 나머지 8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분포를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각각의 인터벌 변수에 대한 결측값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력 변수별로 타깃과의 상관관계수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이제 데이터 탐색에서의 가장 키 부분은 저는 이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 변수별로 타깃 교차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신용 상태, 지금 저희가 보고자 하는 타겟인 신용 상태에 대해서 0과 1이 있고, 저희의 관심 사항인 이제 1, 어떤 경우가 부실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모델링을 해보고자 하는데, 일단 근무 연수로 보았을 때는 0과 1의 차이가 그닥 크지 않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저희가 한번 수입 대비 부채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대비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은 결측치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대에서 한 51.2가 넘어가면 1이 굉장히 다 전체가 다 1이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예, 이걸 통해서 수입 대비 부채 비율이 타겟과의 약간 연관성이 좀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부실 거래수 같은 경우도 다소 이제 좀 높은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직업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네, 직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타겟과 입력 변수 간의 어떤 교차 테이블을 통해서 좀 대략적인 인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각각의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들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탐색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 인사이트,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들을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닫기 하시고요. 네, 첫 번째 파이프라인에서는 첫 번째 파이프라인에서 우선 지도 학습을 한번 바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포레스트하고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부스팅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연결을 해서 트리 기반의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각각의 노드들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네, 네, 이렇게 각각의 알고리즘에 대한 속성 값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속성들을 변경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디폴트로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DMML에서는 이렇게 모델을 연결을 하기만 해도 최소 1개 이상의 모델을 연결을 하게 되면은 아래에 모델 비교가 이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프라인 1 같은 경우는 포레스트 모델과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을 두 개를 접속을 해서 이제 모델 비교를 하게 되는 결과죠. 바로 파이프라인 실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의 결과는 거의 이제 유사한 템플릿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포레스트에 대한 결과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레스트 결과에서는 오차 도표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배수 중요도 부분이 있고요. 아래는 이제 각각의 스코어 코드들이 있는데 이 정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내부적으로는 포레스트 프로시저라고 하는 프로시저가 실행이 되어서 다음과 같은 이런 옵션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실행한 결과들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윗부분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평가 같은 경우에서도 평가 탭에서는 이제 다양한 평가 그래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에 적합 통계량들이 있습니다. 이 적합 통계량들을 다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으로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트레인 밸리데이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알고리즘은 다 동일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포레스터와 그레디언트 부스팅에 대해서 모델 한번 비교한 결과를 한번 보시면 결과 가서 보시게 되면 그레디언트 부스팅의 KS 통계량이 이 정도로 해서 더 높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평가 테이블에서는 평가 탭에서는 그래프들과 적합 통계량들에 대한 것들을 서머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너리 타겟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KS 통계량을 기준으로 챔피언 모델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변경을 원하신다라고 하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프로젝트 설정이라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 설정에 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규칙이라고 하는 부분에 클래스 모델인 경우는 KS 통계량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선택이 되어 있고 다른 통계량으로 변경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다른 통계량들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분할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파이프라인 1을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락이 걸려서 변경을 할 수가 없고요. 이제 파이프라인 1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서서 프로젝트에서 설정한 데이터 분할의 비율을 변경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프라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 파이프라인 1에서의 챔피언 모델은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파이프라인 비교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파이프라인 비교에서는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이 파이프라인 1에서 가장 좋은 모델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지금 파이프라인 1에서는 포레스트와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비교했을 때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이 챔피언 모델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 VDMML의 강점인 오토 튜닝을 연결했을 때는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팅이 챔피언 모델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에 오토 튜닝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튜닝을 설정하실 때는 오토 튜닝은 디폴트로는 설정이 온으로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부스팅에서 선택하시게 되면 자동 조율 수행이 중간에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오프로 되어 있는 거를 온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동 조율 수행 밑에 각각의 알고리즘별로 이제 파라미터들, 오토 튜닝이 적용되는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들의 값들을 여러분들 또 변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일단 그 오토 튜닝으로 놓고 디폴트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은
이제 모델 해석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디폴트로는 오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제 관심 있는 보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네,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 뭐 이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동시에 네, 비교를 할 때 가독하기 쉽도록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파이프라인 실행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프라인 1에서는 디시전 트리 계열의 머신러닝 알고리즘 포레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팅, 네, 그리고 그레디언트 부스팅, 오토 튜닝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프라인 실행이 완료가 되었죠. 우선 모델 비교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거는 챔피언 모델로 선정이 되었던 그레디언트 부스팅과 설정한 오토 튜닝과의 어떤 차이를 한번 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보시게 되면 케이스 통계량이 네,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레디언트 부스팅 디폴트보다는 그레디언트 부스팅 오토 튜닝이 성능이 훨씬 좋다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 오토 튜닝에서 그러면 그때 오토 튜닝으로 선정된 가장 좋은 성능이 좋은 모델의 파라미터들이 어떤 건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싶으실 텐데요.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앞서 보셨던 그레디언트 부스팅의 결과와 동일합니다. 예, 동일한데 다만 이제 자동 조율 최량 구성이라고 하는 값이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파라미터들이 이러한 값일 때 가장 최적의 모델이 나왔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이 값을 기반으로 해서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또 조금 변경하셔가지고 또 오토 튜닝을 실행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 튜닝을 하는 과정에서의 히스토리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여러 번 시도를 시뮬레이션 했을 때 결과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 제가 그레디언트 부스팅 오토 튜닝을 실행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추가했던 부분이 모델 해석 가능성이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의 디폴트를 실행을 하실 때는 노드와 평가 탭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옵션에서 모델 해석 가능성에서 이제 원하시는 어떤 도표라든지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그래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D 도표, 수입 부채 비율에 대한 각각의 변수별로의 이제 PD 도표가 이제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각 변수별로 PD와 IC의 이제 중첩 도표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이프라인 비교에도 당연히 파이프라인 1에서의 챔피언 모델이 네, 바뀌었겠죠. 오토 튜닝으로 바뀐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2도 빈 템플릿으로 그대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저장하게 되면은 이제 파이프라인을 생성을 했습니다. 네, 파이프라인 2에서의 댐은 지금 사용한 HMEQ 라벨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상당 부분 많은 변수들에 있어서 결측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때 결측치를 사전에 미리 처리를 해 오실 수도 있고 어떤 비즈니스적인 룰 기반으로 처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여기서 데이터 마이닝 사전 처리 노드를 활용을 하여서 결측치를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2에서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 같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 실행을 한다 하더라도 앞단에 사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모델의 성능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집값 처리 노드를 한번 연결을 해보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전 처리들을 제가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한번 변환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번에 이제 변수의 군집화도 있습니다. 변수가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차원 축소를 하기 위해서 군집화를 또 하실 수가 있고 이제 피처 머신도 있고요. 피처 추출 대화식 그룹화 일단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에 있는 노드는 동일하게 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동일한 로지스트 회귀 분석 알고리즘이고요. 각각의 앞단에 데이터 마이닝 사전 처리에 다양한 노드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일단 결집값 처리는 그대로 한번 디폴트로 실행을 하게 되고, 인터벌 변수는 평균으로, 그 다음에 범주형 변수는 이제 개수라고 하는 거는 최빈 값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변환을 가시게 되면은, 변환은 인터벌 변수 같은 경우는 다양한 변환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선택을 할때 최량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최량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하나의 다른 이 변환 방법을 선택하면 모든 인터벌 변수가 다 동일한 방법으로 변환이 될 텐데, 최량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변환 방법 중에 가장 최적의 변환 방법을 각각의 변수별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최량으로 하고요. 이제 변수 군집화 같은 경우도 변수를 군집해서 최량 변수로 가져갈 건지 군집 성분으로 가져갈 건지 선택하는데, 이제 디폴트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처 머신을 선택하시면은 말 그대로 피처를 굉장히 많이 이제 생성을 해내는 노드입니다. 변환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미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추가로 체크하거나 언체크 하심으로써 피처 머신을 다양하게 피처 머신 노드를 이용을 하여서 변수를 다양하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처 추출은 일종의 이제 PCA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로버스트 PCA나 다른 주성분 분석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 시그룹화 같은 경우는 인터벌 변수를 구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실행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실행이 완료가 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데이터 마이닝 사전 처리 결과를 보기 전에 일단 모델 비교를 들어가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인데요. 네, 동일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KS 통계량이 좀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보면은, 네, 보시는 것처럼 로지스 회귀 분석의 피처 머신하고 다른 변수 군집화라든지 결집값 처리량이 좀 상당히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일단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단순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으로 횡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노드를 연결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분석을 하실 때는 뭐 절집값 처리를 하고 밑으로 뭐 피처 머신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을 하여서 피처 엔지니어링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집값 처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결집값 처리된 변수가 앞에 imp라고 하는 프리픽스가 붙어서 변수가 생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환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최적이라는 변환 방법을 선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변환된 변수를 보시게 되면 각각의 변수별로 변환돼서 선택된 방법들이 다 틀립니다. 네. 뭐 제곱권이 선택된 것도 있고 역변환이 된 것도 있고요. 굉장히 이제 하나씩 다 선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변환 방법을 동일한 인터벌 변수라 하더라도 변환이 다 달리 적용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결과는 최량 변수 변환이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10개의 변수에 대한 변환 방법은 이렇게 제곱근 역변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각각의 변수별로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변환을 해보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1위인 것만 선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변환은 이렇게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변수 군집화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데이터는 변수가 인풋 변수가 많지 않은데 변수가 좀 많이 사용하실 경우에 이렇게 변수 군집화된 결과들을 그래프 도표화해서 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된 변수들이 여기 이제 체크가 되는 형태로 네, 보실 수 있고요. 피처 머신, 또 아까 오른쪽에 보시는 여러 가지 변환 방법들로 피처 머신을 피처를 만들어낸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변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피처들을 선택을 하는 네, 최종적으로 선택된 피처들이고요. 이 피처들이 만들어낸 그 처음에 생성된 피처들 각각의 변수별로 한 10개 정도씩의 피처, 많게는 10개, 뭐 한두 개씩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선택을 해서 모델 성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을 인풋으로 설정이 되어서 이제 뒤에서 로지스 회계 분석이 선택이 된 거죠. 네, 그러면 피처 추출도 PCA, 뭐 이런 인터벌 대화식 그룹화 같은 경우들도 네,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구간이 이제 좀 나뉘어지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벌 변수를 구간화를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어떤 범주화를 구간화를 해서 사용하기 위한 이제 노드입니다. 파이프라인 2에서는 로지스 회계 분석을 다양한 데이터 마이닝 사전 처리를 통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파이프라인 비교 가서 보시게 되면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이프라인 1에서의 챔피언 모델과 2에서의 챔피언 모델을 비교를 하게 되고요. 네, 아직 파이프라인 1에서의 그레디언트 부스팅 오토 튜닝이 네, 전체 챔피언 모델로 이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에서는 이제 템플릿을 한번 활용하는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파이프라인 3에서는 저희가 빈 템플릿이 아닌 어떤 기존에 있는 템플릿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너리 타겟이기 때문에 클래스 타겟이고 여기 자동 조율이 포함되어 있는 고급 템플릿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네, 잠깐 보여드리면 네, 이러한 형태로 템플릿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대로 실행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노드들을 추가하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템플릿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상향 평준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토ML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파이프라인 4에서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템플릿이 아닌 이번에는 아예 파이프라인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알아서 데이터에 맞는 파이프라인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네, 시간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설정에 따라서 동일한 데이터라 하더라도 결과가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고급 설정 가시게 되면은 이때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무조건 들어갔으면 하는 알고리즘이 있다든지 아니면 고려되어야 되는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디폴트로 한번 놓고 회기를 빼고 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게 되면은 이제 파이프라인 4에서는 세스 자동 생성 파이프라인이 이제 실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이제 계속 단계별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후보까지 생성을 하고 탐색을 이전에 했고요. 맨 데이터 클린징이나 뭐 준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파이프라인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은 세스 자동화에 생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네, 실행하기 전에 일단 잠금 해제를 해서 네, 해제를 하신 다음에 네, 파이프라인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실행을 해보면 네, 파이프라인 실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파이프라인 비교를 한번 가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이프라인 3은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면 네, 오토 튜닝보다도 더 성능이 좋은 걸로 나타났네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4에서 세스가 만들어준 자동으로 생성한 파이프라인에서 그레디언트 부스팅 1인데 네, 성능이 더 좋은 것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항상 오토 파이프라인 서치를 통해서 성능이 좋은 건 아니고요. 데이터에 따라 다르고 그때 설정한 시간이라든지 알고리즘, 고려되는 알고리즘에 따라 다르긴 한데 지금 이 데이터에서는 상당히 성능이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세스에서 제공하는, 바이아에서 제공하는 뭐 템플릿이라든지 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조금 시도해 볼 수 있는 과정을 정말 코딩하지 않고도 클릭만으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제 그 결과를 파이프라인 비교해서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챔피언 모델이 좀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메뉴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모델 메뉴들이 있는데 저는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첫 번째로 홀드아웃 한번 데이터 스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땡땡땡 누르시면 홀드아웃 데이터 스코링을 하시게 되면은 홀드아웃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일단은 별도로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엑셀 데이터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HMQ 홀드아웃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이름은 HMQ 홀드아웃을 퍼블릭 라이브러리에 넣겠다라고 하고 예,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추가하시고 네, 스코어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코어링이 이제 성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홀드아웃 스코어링을 해보고자 하실 때는 홀드아웃 데이터를 연결을 하시고 네, 스코어링을 하시게 되면 홀드아웃 데이터에 대한 스코어링 결과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로 만약에 스코어링을 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네, 스코어링하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면 스코어링 할 때는 꼭 챔피언 모델로 하실 수도 있고요. 챔피언 모델이 아닌 경우에도 연결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 알고리즘에다가 내가 스코어링을 하겠다라는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 제가 파이프라인 1에 있는 그레디언트 부스팅 오토튜닝 이 알고리즘에다가 스코어링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다가 데이터 스코어링을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스코어링을 할 데이터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겠죠. 데이터 스코어링을 할 데이터도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올 건데 스코어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라이브러리는 일단 퍼블릭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라이브러리에다가 네, 하고 예를 들어 테이블 이름을 만약에 기존 테이블이 이름이 있으면은 변경을 하고 테이블 프로모션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네, 이렇게 실행을 하시게 되면 데이터 스코어링 자체도 스코어링을 할 데이터 그 알고리즘에 연결하시고 생성돼서 만들어질 스코어드된 테이블명 입력만 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스코어링이 되어서 테이블이 저장이 됩니다. 테이블 스코어링 저장되면은 퍼블릭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러한 이름으로 스코어링된 테이블 저장이 되어 있고요. 결과 보시게 되면 출력 데이터에서 이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여기에서 출력 데이터를 보기, 뷰잉 할 때는 이제 여기서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는 퍼블릭이라는 라이브러리에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된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결과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HMEQ 라벨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다양한 방법의 파이프라인들을 구성을 해보았고요. 네, 파이프라인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 챔피언 모델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이트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 세스 코리아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프로젝트 안에서 사용됐던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리포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타겟률에 대한 부분, 그리고 파이프라인 비교에서 사용됐던 선택된 변수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각각의 모델들, 그 모델들 평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인사이트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VDMM을 이용한 데이터 마이닝 앤 머신러닝
수행해보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